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충남도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지난해 서산과 태안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축물과 크레인 전도 사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 관광도시 태안에서 안심하고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하고 상인들의 활기가 넘치는 당진 삽교호 수산물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5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아산 4명, 당진 3명, 그리고 홍성과 보령 각각 2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8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은 25.2%, 2차 접종률은 0.6%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70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이 4건, 중증 이상 반응 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일반 경증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당진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역사회의 무증상과 잠복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개회한 충남도 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현안 중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의미 있는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충남도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영신 의원은 귀가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방문을 안내하고 있지만 응급실은 일부 종합병원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접종 후 집에서 호흡곤란 등 급작스러운 증상이 생겨도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원을 경증 후유증 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중증 후유증 관리센터도 별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환자에 대한 통일된 치료 권고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이상 증세 추적 관리와 더불어 경증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체계 구축과 접종 후 중증 후유증 관리센터 이원화 지정 운영을 촉구합니다. 충남도 내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작업 중지권이란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보장한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김기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작업 중지권이 제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선 불이익을 걱정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와 당진 현대제철 등 근로자 사망 사고 사례를 들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중지권 불이행 사업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발 시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오인환 의원은 농민이 가격을 결정하고 품목별 생산 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조금 조직 육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은 의원은 충남도 내 일부 관공서에 아직도 일제강점기 읍면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며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해 서산과 태안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서산 태안 지역 산재 사망사고는 10건으로 5건이 건설업종에서 일어나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제조업 4건, 축사 등 기타가 1건입니다. 올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3건 중에 2건도 건설업종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종에서는 43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건축물과 크레인 전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게차 등 충돌과 추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전국 240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됩니다. 양승조 지사와 김성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는 15일 충남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출하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충남 농산물 취급액은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지도 비대면 관광지가 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당연히 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태안하면 보통 이제 해수욕장 떠올리는데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태안에도 숨어있는 비대면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한범호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막처럼 모래 언덕이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구지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해안가 모래가 15,000년 전부터 바람을 타고 옮겨져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곳곳에 희귀식물이 자라납니다. 최근엔 쇠똥구리 복원을 위한 한우를 방목해 더욱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올해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곳 중 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사고가 없죠. 더구나 이렇게 안개 끼니까 상당히 이국적으로 느끼고 오늘은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이런 날씨를 보기도 어려우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봤는데 진짜 오니까 광활해서 사진도 잘 나오고 스팟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 소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있습니다. 울창한 해송이 아름다운 숲길을 감싸고 있는 곳 삼봉해수욕장 바로 옆 해변길입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숨은 명소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삼봉해수욕장 해변길엔 처음 와봤는데요. 우선 여기 소나무들이 너무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식물종을 보유한 천리포수목원은 요즘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탁 트인 바다와 활짝 핀 봄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아시아 최초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됐는데 올해는 한국관광공사의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꼽혔습니다. 해안의 경우에는 숨은 비경이 참 많은 곳입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559.6km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해안선을 따라서 이곳저곳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비경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힐링도 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코로나19로 북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태안 말리포를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가세로 태안군수와 자문단 등이 모인 가운데 말리포 특화 개발 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으로 밀레니얼 세대 불러들이기 등 5대 목표가 제시됐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서핑 특화 사업 등 총 40개를 발굴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이 말리포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오늘 19일 충남도 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말리포고 발전 방안 협의회에서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과와 투자 예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말리포고는 최근 5년 동안 신입생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안 지역 중학생 졸업생들은 다른 지역 특성화고 고등학교로 꾸준히 전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하고 또 상인들의 활기가 넘치는 당진 삽교호 수산물 시장에 가볼 텐데요. 김단비 기자가 안내합니다.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갔던 어선이 6시간 만에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당진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가 한가득.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다리와 새콤달콤하게 무침으로 먹으면 반주를 부른다는 간재미가 많이도 잡혔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을 제외하고 1년 중 300일을 바다에서 보낸다는 민경모 씨 부부. 남편이 잡아서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맛있게 제공해줘서 보람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이 퍼주고 많이 주고 덜 남기고 많이 퍼주려고 그래요. 네, 남편이 잡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 게. 항구에서 육지로 좀 더 나오면 삽교 수산물 특화시장이 있습니다. 35개 가게가 한데 들어선 이곳에서는 싱싱한 수산물은 물론 각종 젓갈과 건어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층에서 뜬 회는 위층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데 밑반찬이 많진 않지만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한 가게. 주인장의 회 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처음 와서는 잘 몰라서 여기 동네 아줌마를 한 3달 썼어요. 쓰고 저는 그동안 일식집을 가서 교육을 10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개발하고 창조해서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는 오대성 씨.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던 오 씨는 1년 전 어머니가 있는 당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 삽교호에서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쉬운 건데 또 어쩔 때 보면 안 맞을 때도 많아요. 그런 게. 근데 뭐 일단 가족이고 그리고 저도 뭐 어머니한테 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일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삽교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이라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저희 카페 업종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주말에만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삽교. 충남 대표 관광지인 만큼 상인회는 빈틈없는 방역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본행의 자체 내에서 일주일에 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경운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2번씩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거 있고 자체 내에서 그 분사 소독기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조금 여유는 없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맛볼 수 있는 싱싱한 수산물이 넘치는 곳. 또 희망을 잃지 않는 상인들 덕에 활기가 넘치는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당진 삽교 수산물 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서산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직접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데요. 대상은 매출액과 매출 감소폭, 집합 금지 조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서산시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48회 윤봉길 평화축제가 기념식과 전시 행사 위주로 축소해서 개최됩니다. 예산군과 축제 주관단체인 월진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의 소규모 행사만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윤봉길 평화축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지만 2년 연속 열리지 않을 경우 축제에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한 달을 윤봉길 의사 기념 주간으로 설정하고 소규모 기념식과 전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행평가와 중간고사를 앞둔 학교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 현장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지만 학교 학원 연쇄 감염 여파로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등교 수업 조정 현황을 보면 대전 25곳, 세종 1곳, 충남 4곳, 충북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유치원 1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이 밀집도 조정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마다 학년 초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학생 확진자 급증에 따른 혼란을 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확진 학생이 많은 충청권 일부 학교의 경우 단기 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사 일정 조정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통해 성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면의 경우엔 방역 안전 문제가, 비대면의 경우엔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현장은 딜레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면 시험과 수행평가 진행 시 밀집도 조정 등 방역 문제가 최우선으로 꼽히고 있지만 최근 학교의 연쇄 감염 원인으로 개인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정책특별보좌관 2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신규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은 환경 분야의 맹붕제 당진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대외협력 분야의 김영근 충남도 장애인 태권도 협회장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성군 홍주읍성 북문 동쪽 성벽의 정비공사 실시 설계안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안은 무분별한 전체 복원보다 성벽 내외의 공간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성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홍주읍성 북문 동쪽 성벽 정비 구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건축물이 모두 발견된 곳으로 2016년 발굴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태안군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수거함 설치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농가나 창고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8개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했고 추가로 8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